작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죄송스러웠던 면이 우선 길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좋은 작품을 읽어야 되는데 좋은 작품이라는 건 우리가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전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시대는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읽고 여러 세대가 읽고 여러 민족이 읽고 여러 문화권이 읽고 세대의 압력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고 문화의 압력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압력과 공간의 압력을 모두 뚫고 살아남아서 검증을 된 작품을 읽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작가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도 베스트셀러 작가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작품이 50년 후에도 계속 살아남아서 우리 후학들이 그 텍스트를 읽을 거라고 보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 시대에 인기 있는 작가들만 있었을 뿐이지 그게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지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동시대인이기 때문에 검증을 못하고 우리 후배들이 또 다른 문화권에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감성이 검증이 안 됐어요. 이 작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10년대 2012년인가? 2014년. 네, 2014년 작품이래요. 2014년이니까 검증을 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읽고 그 고전의 깊이를 공유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이제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작품이 우리에게 특히 러시아 문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던 거는 첫 번째가 여자가 썼다는 거예요. 여성 문학이라고 하죠. 이런 얘기 하면 뭐하지만 문단도 러시아 문단도 남성이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문학들이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러시아 문학사에서 다 훑어봐도 여성 작가들은 있었는데 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작가는 제가 알기로 한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인 쪽에서 안나 아흐마토바라는 시인하고 줄리아 마리아 츠베타에바라는 시인 그 2명 빼고는 러시아 문학에서 과연 언급될 수 있는 작가가 있을 수 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작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이렇게 장편을 끄집어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우선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가 여기 뒤에 요 앞에 해설서를 읽어보신 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앞에 한 페이지로 추천사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추천사가 누구냐면 류드밀라 울리스카야라고 하는 6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요 추천사가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울리스카야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박경리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이 소설가, 여류 소설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출판이 되게끔 울리스카야가 출판이 되게끔 도와주었던 작가예요. 원래 이 작품이 출판사에서 굉장히 거부를 많이 당했대요. 출판이 안 될 뻔했는데 울리스카야가 읽어보고 이 작품 좋아. 그래서 출간이 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고요. 출간되고 난 다음부터는 러시아의 문학상을 모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울리스카야가 얘기를 했듯이 이 작품 이 구젤 야히나가 이름이 벌써 좀 러시아적 이름이 아니잖아요. 따따르스탄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은 남성 중심의 문학이었고 러시아 중심의 문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땅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공화국들이 많아요. 러시아의 전통 작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남성 작가가 아니라 여성 작가라는 점. 그 다음에 러시아적인 시각이 아니라 따따르적인 시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러시아 문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흥미로운 작가인 거예요. 여기 잠깐만 보면 6페이지에 울리스카야가 써둔 말이 있어요. 거기에 위에서부터 6페이지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거기에 몇몇 이름들이 나와요.
찾으셨어요? 예. 파들 이스칸세르, 유리 이테우, 아나톨리킴. 이건 우리 고려인이에요. 고려인. 그러니까 고려인 가운데 작가들이 몇 분 계신데 러시아 문학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아나톨리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김은지 선생이랑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 다음에 월다스 슐레이에메노프, 징기스 아이트마토프. 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안 읽어본 작품도 있고요. 작가도 있고 읽어본 작가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러시아계가 아니에요. 소수민족 출신인데 러시아 문단에서 인정을 받는 작가들이에요. 몇 분 안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존에는 다시 한번 남성 중심의 러시아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러시아 문단을 장악해 왔어요. 러시아 문학사를 이끌어 왔는데 여기에 여성이 끼어들고 소수민족이 끼어들어서 러시아 문단에서 주요 문학상을 휩쓸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 면에서. 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김웅희 선생한테 이야기 듣기로 작품이 너무 길어서 읽기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예요. 필력이 좋은 거예요. 막 읽혀요. 어떤 데는 되게 힘들어요, 읽을 때. 근데 이 텍스트는 굉장히 읽는 속도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많이 힘드셨다고 해서 작가가 소수민족 출신이 러시아 문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번역이 많이 됐어요. 우리나라 건에 번역이 될 정도면 이미 유럽 어권에서는 다 번역이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0개국에 18개 언어가로 번역이 됐다는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작품이 보편적일 수 있다는 거죠. 현대 러시아 문학 가운데 이 정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없어요. 굉장히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그냥 자국 내에서 몇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서 자국 내의 공감대를 벗어나서 전 세계의 문화권에, 다양한 문화권에 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작품에 굉장히 보편적인 측면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보편적인 얘기를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네, 이해되시죠? 제가 이 작품을 선택했던 이유가. 그래서 제가 김은희 선생한테 추천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텍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보내드린 건 다 받으셨어요? 혹시 없으시면 남는 거 있어요? 있어요. 네. 자, 김은지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선생님들의 질문을 답변을 많이 듣는 수업을 해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라 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 스타일이는요. 자, 제가 이거 나눠드렸죠. 제가 이거 김은희 선생님 메일로 보냈을 텐데, 여기 보면서 혹시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 본인과 좀 다르다는 느낌 안 드셨어요? 제가 텍스트를 이해한, 문학 텍스트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당연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고, 그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경험했고, 문학에서는요, 사건이 한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시는 시와 소설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시는 한 정점을 다룰 수 있어요. 비 오는 날 아침에 풍경, 이렇게. 그래서 시간적으로 한 순간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은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2개 이상의 사건이 있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말은 사건이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서죠. 느낌. 한순간에 대한 느낌이지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2개 이상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돼야 됩니다. 요걸 좀 어려운 말로 문학에서는 서사라고 하는 거예요. 서사. 그러니까
소설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어떻게 됐나? 요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 어떻게 됐나? 요걸 가지고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사건이 2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소설의 특징은 절대로다가 이야기를 안 해줘요. 이건 이거야라고 내가 막 주제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거는 이제 사회과학 도서들이고 철학적 도서들이고 문학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문학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여자가 참 예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 그거는 서술이지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문학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 여자가 들어오자 자리에 앉아있던 수도사 4명이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게 벌떡. 그런데요. 진짜로 김수한 추기경이나 성철 스님이 여자가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어요? 아, 오셨어요? 하고 마는 거지.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의 그 정진이 깨질 만큼 아름다운 여자였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는 예뻤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들어오자 수도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학을 이해하려면 하나의 사건이 그 다음 사건으로 어떻게 됐어? 가 봐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 사건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문학적으로 뭐야? 이렇게 보셔야 텍스트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 줄거리를 제가 요약해 놨잖아요. 이 줄거리 요약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혹시 본인이 정리해 놓은 거랑 제가 정리해 놓은 거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의 줄거리고요.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줄거리, 내가 보고 싶은 장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제1부, 제1장 어느 날에서는 중요 사건이 이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네. 표정은 왜 그러세요? 마스크. 네네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줄거리가 생각보다 정리가 다 달라. 책을 읽고 나면 나는 사건이 이래 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자기식으로 보는 거죠. 그 사건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두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이거는 안동진이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이 줄거리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줄거리는 각자 정리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요 얘기예요.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 제가 무슨 이게 합의가 아직 안 됐어요. 작품이 2014년에 나왔고요. 그러면 많은 연구자들이 이 작품이 갖는 의미와 특징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어떤 장점과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러시아에서도 이거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 작품이 왜 좋고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여성 작가고 소수민족 출신의 작가고, 또 재밌는 게 2014년 현재의 상황을 1930년 스탈린 체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자 한다는 거죠. 스탈린 체제는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로 말하면 박정희 정권하고 똑같아요. 평가가 너무 상반돼요. 평가가 우리한테는 너무 무서운 존재고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이 되지만 러시아인들한테는 돌아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스탈린 시대 러시아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2번 있었어요. 한 번이 뾰트르 대제 때예요. 그때 러시아가 제일 셌어요. 두 번째가 스탈린 시대 때예요. 스탈린 시대만큼 러시아가 강력했던 적은 없어요. 러시아 역사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 위상의 측면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러시아 스탈린 시대가 그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수천만 명을 죽인 자, 또 한쪽에서는 러시아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만든 자, 국가를 만든 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논쟁적 시점을 끌어다가 여자가 소수민족 작가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아직 없어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할 얘기가 뭐냐, 이 작품을 놓고 합의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옆길로 가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완용이 충신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중근이 역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치가 중국 것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도가 일본 땅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런 합의는 이렇게 우리가 하다는 거예요. 여러 얘기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아직 학문적으로 합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만큼은 이렇게 잡아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죠. 뭐 도스토옙스키 정도로 학문적으로 합의가 됐으면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얘기고, 저의 얘기가 맞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합의 정도만 하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한번 해보죠. 반장님 읽으셨어요? 끝까지는. 아, 네네네. 끝까지는. 읽으셨어요? 야, 우선 다 읽으신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어떠셨어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죠. 메일은 보셨어요? 네. 제가 이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우선 줄거리를 정리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힘드시니까 제 나름대로 줄거리를 쭉 정리했어요. 시간적 배경은 1930년부터 1946년까지.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1930년에서 1946년까지. 아무 느낌이 없으시죠? 우리한테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치부죠. 1910년부터 1945년이야, 우리나라야. 그러면 우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아, 그때를 배경으로 했다는 말은 대충 어떻겠구나 라는 느낌이 있죠,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1980년을 시간적 배경으로 우리가 했다라 그러면 대충 느낌이 와요. 아, 어떨 것 같아, 그 시대 분위기는. 그런데 1930년부터 46년까지야, 러시아야. 그러면 느낌이 별로 없어. 그런가 봐.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얘기부터 해보는 겁니다. 자, 시간은 얼마야? 네, 이렇게 생겼고요. 시간적 배경인 거예요. 이때를 시간적 배경으로 했어요. 두 번째는 공간적 배경은 어디예요? 바뀌어요. 바뀌어요. 네. 처음에는 율바시에서 살아요. 율바시가 어디에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대충 분위기는 알아요. 타타르스탄 어딘가에 있었겠죠. 네. 대충 뭐 우리로 치면 어디 뭐 전라도 어디 또는 뭐 경상도 어디 강원도 고성 근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저 시골 지역에 여기서 살다가 여기를 배경으로 하다가 요게 제 1부예요. 제 1부. 제 1부의 시간적 배경이에요. 헐.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네, 타타르스탄 수도쯤 되겠죠. 까잔이 굉장히 괜찮은 도시예요. 왜냐하면 거기 까잔 국립대에 나오잖아요.